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의 JOLT 고용 관련돼 있는 이제 서베이 자료가 있었는데 이 자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신문 기사나 뉴스에서 이 내용을 다 다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고용 데이터가 생각보다 많이 좀 부진해서 그럼 금리 못 올릴 것 같고 금리 못 올려가면은 주식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긍정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시장의 반응은 주식 가격 특히 나스닥이 많이 올라가고 채권 금리가 내렸죠. 그래서 여기가 일반적인 반응인데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설명을 여기까지만 해놨더라고요. 근데 미국 고용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이 접한 기사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어떤 설명을 좀 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어요. 제가 미국 노동시장이 이제 영어로 크랙, 이렇게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차례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그런 설명을 좀 드렸어요. 미국의 노동시장이 점차 안 좋아질 거라고 제가 아마 이전에 여러 번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발표되어 있는 JOLT가 무엇인지를 한번 간단히 볼게요. 보면 JOLT는 영어로 이 에크로네임인데요. Job Opening and Labor Turnover입니다. 즉 신규 일자리 숫자와 그리고 사람들이 직장을 얼마나 자주 바꾼지, 퇴사하고 또 들어간지 이런 거에 대한 서베이고요. 여기 좀 보면은 영어라 죄송한데 한번 제일 설명 좀 잘 돼 있어 그래요. JOLT 레포트는 월간 레포트래요. 월간 서베이입니다. 월간 이제 어떤 서베이 레포트 요거가 중요합니다. 월간 응답 조사한 거죠. 서베이고 그리고 일자리와 고용과 그리고 그만두는 거, 레이오프 이런 것들을 BLS라는 게 미국의 노동통계청이죠. 여기 노동통계청에서 월간으로 노동 관련돼 있는 조사 발표했던 자료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동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업률이잖아요. 근데 실업률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의 서플라이 사이드를 체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지금 요 데이터 같은 게 JOLT 데이터 같은 경우는 미국의 레이버 디맨드, 그러니까 고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이니까 약간은 이제 디맨드 사이드를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레이버의 디맨드라고 하면 결국 기업 쪽 사이드잖아요. 기업 쪽 사이드인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제가 이런 연결고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은 결국은 대출 기준이 대출 스탠다드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 대출 스탠다드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기업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워지게 되고 대출 여건이 어려워지면은 이런 중소기업들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대출을 하기 어려워지는데 중소기업들 대출 여건이 어려워지면은 결국은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 센티멘트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미국 경제에서 미국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특히 노동시장에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해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노동의 잡 오프닝의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을 차지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대출 기준이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은 결국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 고용을 줄이게 되고 고용을 줄이게 되면은 결국은 시차를 두고 인플로이먼트 고용도 전체 레이버 마켓도 어려워진다라고 제가 이전에 몇 차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드린 설명이 이제 조금씩 가시화되는 느낌입니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게 JOLT가 워낙에 매월 데이터가 약간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요걸 추세선을 그려놓은 겁니다. 추세선을 그려보면은 맨 위에가 잡 오프닝 보시면은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추세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고용도 크게 나뉘지만 계속 둔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퀼 레이쇼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발적 퇴사자. 레이오프는 잘린 거예요. 비자발적으로 잘린 거고 퀼은 자기가 좀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퀼 레이쇼가 떨어진다는 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갈 데가 없고 경제 앞으로 얼어질 거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이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QL 레이시오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만큼 이제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쉬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전반적인 추세선들은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계속 어려워지는 쪽을 확인할 수가 있다. 정리해보면 신규 일자리 숫자도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자발적 퇴사자 비율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일자리가 계속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데이터다.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보면은 오늘 발표된 데이터가 어떤 거냐면은 JOLT의 잡 오프닝 신규 일자리입니다. 자, 신규 일자리인데 여기 데이터를 보실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파란 색깔 있죠. 파란 색깔은 이게 추정치, 예측치고요. 여기 이걸 녹색이라 해야 되나요? 녹색은 실제 발표치입니다. 자, 그랬더니만 이번 달에 원래 추정치는 어떻게 해요? 이게 950만 명이었잖아요. 근데 실제 발표되어 있는 거는 882만 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요 하단에 있는 거는 예상치와 실제 결과치의 디퍼런스, 차이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보면은 이렇게 위로 차트가 많아요. 즉 추정치보다 일자리가 훨 더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게 빨간색이 뜨고 있죠. 빨간색은 예측했던 것보다 신규 일자리가 훨 더 적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얼만큼 예상치보다 적었냐면 67만 건 정도가 더 작았죠. 예상치보다. 그래서 이건 정리를 해보면 제가 위에 적어놨어요. 이번에 7월 달에 발표되어 있는 신규 일자리 숫자는 처음으로 900만 명 아래로 880만 명이 됐는데 이거는 21년 3월 달 이후로 가장 낮은 레벨이고 이게 팩트고요. 두 번째로 예상치보다 밑을 못해서 얼마나 적었냐면은 67만 명인데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그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예상치 예측치보다 더 부족하게 발표됐다는 거죠. 그만큼 잡 오프닝이 굉장히 예상치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적게 발표가 되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죠? 정리를 해볼까요? 900만 명 이상 신규 일자리 나온 거는 21년 이후에 처음이었고, 그리고 또 예상 추정치보다 미싱, 그러니까 뭐 도달을 못한 규모가 60만 명 이상 돼서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 번째로 큰 폭으로 예상치보다 적게 있었다가 팩트고요. 두 번째로. 그런데 이거를 매달 추세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약간 추세로 읽어줘야 되거든요. 잡 오프닝은. 잡 오프닝 추세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3개월 전, 그러니까 3개월 추세로 봤을 때 3개월 전 잡 오프닝 수와 이번 달 잡 오프닝 수를 비교하니까 무려 150만 명의 일자리가 그때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렇게 전달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3개월 동안에 이게 150만 명의 일자리가 신규 일자리 증가가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두 번째로 가장 큰 규모로 줄어든 폭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즉 감소 추세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가 감소 추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하면은 2009년, 21년 이후에 9만 처음이었고, 그리고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가장 적게 발표된 것도 세 번째로 큰 폭이었고, 또 3개월 전 대비해서는 150만 명이 감소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3개월에 150만 명이 그러니까 감소를 한 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두 번째로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 추세도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그리고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슬라이드는 많은 분들이 설명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설명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은 오늘 발표된 게 7월달 데이터도 발표됐지만은 오늘 지난 5월달, 6월달에 수정 발표도 있었어요. 발표치를 다시 수정 발표가 있었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가 파란 색깔이 기존의 발표치고, 여기 밤 색깔이 수정 발표치인데, 수정 발표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조금 떨어진 게 아니라요, 지금 데이터가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거의 80만 개 정도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 데이터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 기존 발표했던 것도 원래 발표한 것보다 더 일자리 더 줄어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밑에 거 좀 볼까요? 밑에 거는 이건 최근 한 1년 정도 데이터 정도 되는데 한 10개월 정도 데이터인데 요거는 NFP라는 건 뭐냐면은 비남팜 페이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인데 여기다 보시면은 여기 약간 앞에 있는 이게 파란색 차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녹색 차트가 기존의 발표치고요. 여기 빨간색이 수정치입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거는요. 모든 수정 발표치의 고용 데이터가 전부 다 다운워드 했어요. 모두 다 하향 추세를 발표를 했어요. 요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드노믹스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선행지표가 다 꺾이는데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바이드노믹스가 가장 작동되고 있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고용이잖아요. 고용 버티고 있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고용 데이터 좋은 거는 굉장히 많이 시장이 주목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 서베이 자료잖아요. 서베이니까 정확지 않아요. 나중에 수정 데이터를 보니까 모든 데이터가 발표 자료보다도 더 나빴어요. 근데 시장은 아무 주목하지 않죠. 즉 이미 고용 데이터도 사실 상당 부분 좀 실제 데이터는 발표한 것보다 더 안 나빴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요 관련해서 왜 그런지 좀 이따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은 실직자 대비 아까 신규 일자리 숫자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가 실직자 수고, 여기 파란색 여기 색깔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간 요 색깔 실직자 수고, 여기가 빨간 색깔이 잡 오프닝이죠. 원래 요 갭만큼 밑에 하단 있네요. 요 갭만큼이 뭐라 해야 되나 실직자 대비해서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가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가 많은 건데 근데 이 일자리 수 갭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 갭이 줄어든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약간 빡빡해지가 있다는 거고, 요 갭은 지금 현재 과거에는 이게 한 갭이 얼마입니까? 한 거의 500만 명 정도 갭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줄어들어서 이제 300만 명 아래로 축소됐고, 이거는 21년 8월 달에 이렇게 줄어들니까 아무튼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좀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죠. 이걸 1인당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죠. 보시면은 여기 빨간 색깔이 이쪽 보셔야 되는데 실직자 대비해서 신규 일자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때 한 명의 실직자가 일자리가 2개나 남았는데 지금은 1.5로 줄어들고 있죠. 그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구사했냐 때 보시면 요 두 가지를 합친 거잖아요. 위에 요거는 토탈 신규 일자리 숫자들이고 요거는 실직자 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신규 일자리 숫자가 많이 줄고 있는데 여전히 한 명의 실직자 대비해서 신규 일자리가 1.5를 유지하는 거는 실업률이 안 떠서 그렇잖아요.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실직자 대비 일자리 숫자가 많이 줄어들 여지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 잡 오프닝도 크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만약에 실직자가 확 늘면은 이게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실직자가 어떻게 될까요? 힌트 알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의 고용의 절반 이상을 창출하는 게 미국 중소기업이었는데 현재 미국 중소기업들이 대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런 걸 겪고 연준금리 계속 상승하는 거, 그리고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게 맞물리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거래하는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대출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죠. 기준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 센티멘트가 계속 꺾여 내려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 구하기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계속 어려워지고 또 설령 대출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고금리 대출을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센티멘트가 굉장히 저조하죠. 그래서 중소기업 센티멘트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보면 이 빨간 색깔인데요. 이 현재 센티멘트가 90일까지 줄어들었어요. 빨간 색깔이 아니네요. 파란 색깔. 90일까지 줄어들었고, 과거에 이 정도 90일 정도 센티멘트까지 꺾였을 때가 과거에 지난 한 40년 동안에 2번 정도 있었어요. 요 레벨 정도 있었을 때. 그리고 요 레벨일 때 밑에는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데이터인데요. 자, 그런데
과거에 현재처럼 90까지 센티멘트 중소기업 센티멘트가 떨어졌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2008년 9년이고요. 그 다음에 1980년 초반이었는데 요때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이후에 실업률이 어떻게 됐죠? 공교롭게도 굉장히 큰 폭으로 실업률이 점프해 올라가죠. 떨어졌을 때 거의 우리도 마찬가지로 떨어졌을 때 점프해 올라가고 떨어졌을 때 실업률이 점프해 올라갑니다. 그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여기 영어로 적혀 있네요. 실업률이 언제 증가를 했냐면은 그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센티멘트가 현재 수준일 때 과거에 보니까 모두 다 몇 달 있다가 실업률이 큰 폭으로 점프를 했다는 겁니다. 즉 NFIB라는 게 중소기업 협회라고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NFIB 센티멘트가 줄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중소기업들이 비즈니스 여건이 어려워지는 거고 비즈니스 여건이 이렇게 어려우면은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고 중소기업이 실제 일자리가 줄어들면 결국 미국 노동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실직자 수는 시차를 두고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발적 퇴사자 비율을 말씀드릴게요. 자발적 퇴사자 비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발적 퇴사자 비율이 숫자가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자발적 퇴사자 비율은 미국의 웨이지 그로스, 임금 상승률의 선행 지표입니다. 즉 자발적 퇴사비 준다는 건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거고 그리고 회사를 안 옮긴다는 거는 그만큼 임금의 주도권이 이제 근로자에서 기업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 굳이 임금을 많이 안 올려도 되는 거잖아요. 자발적 퇴사비 비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좀 더 높은 급여를 챙기려고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임금이 올라가는 건데 어쨌건 간에 정리를 하면은 자발적 퀴어 레이쇼가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가 점진적으로 안 좋아진다는 거고 시차를 두고 임금 상승률도 잡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 자발적 퇴사자 비율이 3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게 21년 2월 달 이후 최저치까지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그 NFIB 그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방금 JOLT의 잡 오프닝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 JOLT 잡 오프닝을 지금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앞으로 JOLT 앞으로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OLT의 선행 지표가 뭐냐면 NFIB 그러니까 중소기업 협회의 일자리 기준이고요. 이쪽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요 빨간색이 잡 오프닝입니다. 그죠? JOLT 잡 오프닝인데, 여기 검정 색깔이 NFM,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잡 오프닝입니다. 그런데, 요 JOLT가 선행인데, 최근에 JOLT 일자 잡 오프닝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잡 오프닝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전체 시장의 잡 오프닝이 줄어들고 있는데, 아마도 추가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위에 영문 제목이 있네요. 역사적으로, NFIB에서 측정하는 잡 오프닝이 즉 중소기업 일자리죠. 일자리는 JOLT 일자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실제로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즉 NFIB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전체 잡 오프닝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결국은 JOLT가 더 악화될 것 같다고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 얘기. 왜 그러면 이렇게 리바이즈하는 데이터가 계속 이렇게 떨어질까? 그리고 이게 함의가 무엇일까를 좀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첫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어요. 이 JOLT는 monthly survey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응답한 걸 가지고 이걸 조사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놀랍게도 요 JOLT 서베이가 응답률이 31%입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JOLT가 응답률이 한 70% 됐는데 지금은 이게 기업 쪽 사이드의 서베이잖아요. 레이버 마켓 디맨드 사이드를 측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이것을 답변하는 데는 주로 기업 쪽인데 여기에 응답률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JOLT 데이터가 미국 전체 노동시장을 30% 샘플을 갖고 전체 100을 설명하는 거니까 70%는 guesswork. 즉 추정 30%를 가지고 30%가 이렇게 했으니까 전체가 이렇게 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기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여건이 괜찮은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응답을 하겠죠. 상대적으로 더 중소기업이고 경제가 어려우면 이 서베이에 응답 안 할 확률이 훨씬 높죠. 즉, 이 응답한 30%보다 응답하지 않은 70%가 더 나쁠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초반에 응답치보다도 나중에 수정치가 더 낮았는지가 답이 나오실 겁니다. 실제로 JOLT가 이렇게 현재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나쁠 거라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바이드노믹스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성공 석세스 스토리가 이건데, 이게 현재 나온 데이터도 이미 약간 계속 이렇게 틈이 벌어지는 게 보이고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서베이 결과 이 응답률을 반영하면 이보다 훨씬 더 나쁠 거라는 거죠. 어쨌건 간에 현재 데이터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오늘 어떻게 나왔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노동시장이 점점 둔화가 되면은 추가 금리 인상 5.5에서 더 하기 어렵겠네. 그리고 현재서 5.5에 동결할 가능성이 높겠네.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겠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비하인드를 본다고 하면은 노동시장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말고도 이 수면 아래는 노동시장이 좀 더 빠르게 본격적으로 크랙이 이렇게 발생할 여지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이게 결국은 미국의 노동시장이라는 게 미국 경제의 가장 주춧돌이잖아요. 그죠? 노동이 결국 미국 소비를 지탱하는 거고, 미국 소비가 결국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 경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좀 생각한 것보다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